휴지하고 뭐 디퓨저 하나 하고 여러 거 좀 몇 가지 골라가지고 지금 집에 그냥 가기 뭐 해가지고 몇 가지 골라가지고 지금 가는 와중에 다이소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이거 골랐나? 와 지금 나오는데 계산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청산가리 쏴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그냥 푹 주저앉은 거예요. 지금 머리통에다 계속 쏴요. 네? 머리통에다. 네? 와 지금 머리통에다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쏜다 지금. 와,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응? 고토제까지. 응? 영상 찍는다고 지금 고토제까지 대화하는 거예요. 발 쪽에다가 이빨 쏘네. 발 쪽에다가 지금. 발 쪽에다가. 자, 이렇게 힘들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한 7시간 정도 자고요. 응? 포항을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요. 네. 집에서 사무실 공장 가는데 5분 걸려요. 오토바이 타고 이거 타고 5분. 네? 7시간을 자고 집에서 공장 지금 회사 가는데 5분 걸려요. 거기서 우리 반장님이 운전을 해요. 저는 차에서 자요. 쉬고. 그 오늘은 약을 하도 쏴가지고 그 차에 앉아 있는데 얼굴에다가 다 때려 먹어가지고 숨조차 못 쉬게 제가 영상을 올릴 건데. 그러고 가서 잠깐 아침에 조금 뭐 거기 뭐 9시 반 10시경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하고 점심 먹고 2시 반 3시까지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앉아서 사무실에서 에어컨 켜있는 데서. 예? 그리고 오후 3시쯤부터 일을 해가지고 한 6시 반까지. 예? 그러니까 일을 뭐 몇 시간 하지도 않았죠. 그냥 계속 차에서 쉬고 사무실에서 안전교육 받으면서 쉬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 올 때도 또 차에서 잤죠. 1시간. 예? 마취제 싸가지고. 예? 피곤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예? 예? 근데 즐겁게 와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반장님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공장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는 와중에 다이소를 온 거예요. 그거 뭐 피곤할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다이소에서 한 30분 정도 이걸 샀는데 머리통에다가 온몸에다가 청산가리 갖다 때려부는 거예요. 외부 치료라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사람을 아주 병실 만들어요. 네? 와 지금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샀는데 이거 계산을 하는데 이게 끊겨가지고 마취제하고 청산가리에 정신이 끊겨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저기 카운터 보시는 분이 뭐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찰로 하실 거예요 물어보는데도 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머리통에다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청산가리 마취제. 예, 국민들한테 무슨 치료가 뭐라고 이렇게 화학무기로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로 이렇게 고문을 하고 삶을 파괴하고. 예? 예? 육신에 고통을 주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의료인들 정말 이거 어떡하려고 국민들한테 이 지랄들을 떠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금수만도 못한 짓을 국민들 치료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이짓거리들을 해야 되니.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국민들을 살처분을 하니 비밀 방역이라고. 예? 이 사람들 정말. 예? 와 머리통에 어마어마하게 때려보고 머리통에 그냥 얼굴하고 머리통에 손이고 발이고 얼굴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려봐요.
서 있지도 못하게. 그럼 투석 주지 않는 거예요. 계단도 그냥 간신히 내려오고 눈도 안 보여. 눈에다가 얼마나 쏘는지. 눈에다가. 눈이 지금 이 시야가 어느 정도냐면은 폭죽 몇 시간째 그거 쳐다본 것처럼 눈이 안 보여요. 눈에다가 그냥 씨발 막 스테아린 산가스만 하고 살인가스 하고 그냥 막 갖다 때려먹어가지고. 아 미친 새끼들 눈에다 계속 쏘는 거야 아침부터.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 아 머리도 오늘 꽤 아파요. 지금 카메라를 찍으니까 알갱이가 안 찍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돌리니까 알갱이가 날아오죠.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독가스 알갱이죠. 가스 형태로 쏘는 미스트예요. 미스트. 우리가 화학무기를 신경작용제라고도 하고 신경작용제가 독이에요. 독. 펜타닐은 쇠독이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금속물질 이렇게 팔찌나 여성들 팔찌나 금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도금한 거나 이런 거 차시면은 쇠독이라고 해서 막 발진이 일어나죠 피부에. 그게 쇠독인데 그러한 독성분을 응축한 거예요. 이게 살인기스예요. 나짜고 13mm 만들어낸 독가스죠. 근데 이것이 극소량은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극소량에서는 치매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정신과 복지센터에서. 아우 기억나 진짜로 얼굴에다 쏘는 거 기억나 진짜로. 말 못하게 하려. 얼굴에다 계속 쏴요. 지금 얘기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 펜타닐은 살인가스가 세균이에요. 세균. 제가 약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살인가스가 우리 뭐 세균이 많죠. 뭐 변기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생활하는데 세균 물질이 많죠. 그 세균을 압축시킨 게 살인가스예요. 그걸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신경적인 독이죠. 그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이거를 희석을 시켜서 쏘는데 시석을 해가지고 쏘는데 국민들을 살처분 할 때는 원액을 쏘죠. 독약이라 죽는 거예요. 펜타닐이 쇠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쏘는 것은 왜 화학무기라고 하냐면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독가스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게 미스트라고 배웠어요. 그 네이버에 찾아봐도 나와요. 화학무기 독가스 미스트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미스트 수증기 형태 알갱이. 수증기 형태라 일반 조명이나 어두운 데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찍으면은 그 수증기 알갱이 미스트가 독가스니까 저기 수증기죠. 수증기 알갱이를 미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알갱이가 꼭 먼지 같이 그러한 입자를 갖고 있어요. 수증기니까. 입자를 표현하자면 작은 알갱이들. 그것이 핸드폰에 카메라를 비치면은 조명을 비치면은 그 먼지 같은 알갱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명을 켜지 않으면 핸드폰에 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은 그게 미스트라 찍히질 않아요.
그러한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독가스, 미스트로 형태로 쏘는 화학무기를 국민들,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이 전 국민 한 7-80% 되거든요. 긴급대응팀들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예? 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 전체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예?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응? 응? 그 다음에 모든 사업체, 응? 모든 기업체, 모든 상가, 하여튼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고,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도 다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이제 자살방지원들이에요. 그럼 거의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다 해야 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살방지원, 긴급대 동료 지원과 뭐 마음이응 대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전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최하 국민들의 7-80%가 되죠. 응?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차량, 집집마다 설치를 해놓고 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구 시내인데 뭐 아주 번화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누가 과거에는 자살 방지원들이 직접 쐈는데 지금은 누가 직접 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이미 7-80%의 자살 방지원들 가정이나 차량에 설치가 돼 있어요. 갖다 놨어요. 화학무기랑 외부 치료기라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에 있어도 내 머리를 돌려도 내 눈에다 정확히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1km 안에 7-80%의 가정에 외부 치료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네? 화학무기는 공장에서 그냥 무한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화학약품이거든요. 네? 독가스. 그러니까 설치하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여기 1km 내가 있는 곳에서 1km 사방에 최소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네? 이 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 이 1km 사방에 몇천 가구, 몇만 가구, 몇십만 가구가 살고 있죠. 네? 그 중에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이 7-80%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거기에다 다 설치를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눈에다가 계속 테러를 한다 이들이. 그러면 내가 고개를 돌리는 방향대로 그냥 계속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계속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응? 그리고 이 외부치료 화학무기는 그 베이스가 불산인데 아베가 발표한 이 불산은 그 사정거리가 수킬로 이상 돼요. 응? 불산이라는 물질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증기 형태고, 예? 왜 수증기 형태가 되냐면 이 독가스가 불산이 이 상온에서 수증기 형태가 돼요. 예? 상온에서 액체가 아니라 일반 우리 상온에서 수증기 형태가 돼요. 미스트 가스 형태가 된다는 얘기. 그게 화학무기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아베가 발표한 거예요.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VX 살인가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매치료제라고 사용하고 있는 화학무기고요. 신경작용제. 그걸 외부치료기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 불산이라는 거에다가 그 화학무기 베이스에다가 외부치료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화학무기 베이스에다가 불산이 베이스이고 거기다가 뭐 펜타닐을 섞든지 우울증 치료제라고 마약이면서 화학무기 펜타닐을 섞든지 살인가스 치매치료제라고 국민들 건강위해서라고 살인가스를 섞든지 청산가리를 섞든지 마취제를 섞든지 불산에다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스 형태로 상온에서 수증기 형태가 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미스트 알갱이로 쏠 수가 있는 거고, 이 불산의 특징 한 가지가 상온에서 수증기, 두 번째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그 향수통 있죠? 칡 뿌리는 거, 그렇게 거기다 불산하고 화학무기를 담아서 칡 뿌리면은 그 발사되는 속도, 알갱이 날아가잖아요. 그 속도가 수킬로까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 불산이라는 화학무기 원액이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지금 외부 치료기가 가스통 형태로 어? 어? 가스통 형태예요. 어? 우리 부탄가스나 어? 그 다음에 그 우리 디퓨저 이렇게 칙 뿌리면은 향수 칙 나오는 거 있죠? 어? 그런 식으로 가스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산이 그 가스 어? 수증기 형태니까 가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산하고 신경작용제를 캔에다가 담으면 뿌리면은 우리 가스 저기 부탄가스에서 칙하고 나오듯이 칙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알갱이가 우리가 향수 같은 걸 이렇게 칙하고 뿌리면은 멀리 가야 1~2m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의 불산이라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칙 쏘면은 이게 수킬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네? 수증기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그리고 모든 물체를 뚫어요. 산도 뚫어요. 네? 산도 뚫어요. 이 불산이. 네? 벽이고 이 건물이고 벽이고 다 뚫는 거예요. 차량이고 산도 뚫어요. 불산이 뚫고 지나가요. 네? 네? 그러한 불산에다가 그리고 이 세 번째 불산의 특징이 피부에 불산에 그 알갱이 쏘는 알갱이가 피부에 딱 닿으면 총알가 쭉 나간다는 얘기죠. 총알보다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총알은 사정거리가 뭐 1km에서 2km거든요. 이 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날아가요. 그러니까는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치료기에서 저를 딱 표적으로 삼고, 왜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예? 딱 이 지도상에 제가 있는 이 지도상에 딱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으로 이들이 딱 잡아놓고 외부 치료기에서 사방에서 쏘는 거야.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여기 맞는다고 해서 여기 요 근처에서 쏘는 게 아니라, 예? 이 건물에 쫙 수백 채 수십 채 밖에서 있는 건물에서 쏴도 이 건물 벽을 다 뚫고 몇 수십 채를 뚫고 여기까지 날아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외부 치료기가 화학무기고 화학무기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이 외부 치료기가 무선으로 쏘는 게 잘 쏘지를 않았었어요. 무선으로. 네? 외부 치료기를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직접 쏘게 했어요. 근데 손정민이 죽고 나서, 손정민 사건, 한강 대학생 자살 사건, 그 살해 사건, 암살 사건이죠. 그 심리치료, 외부 치료. 그 아이가 저기 뭐 대학생이면서 의료인이죠. 그 골든건. 이 화학무기를 의료인들이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골든건을 직역하면 특별한 총. 네? 특별한 총이죠. 화학무기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의료인들은 이걸 골든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손정민하고 A군하고 친구들이 골든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골든건은 뭐 안 되지. 너도 해. 이러면서 이게 펜타닐이니까 서로 쏴주는 거예요. 술 먹고 마약에 취하려고 아이들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막 펜타닐에 중독이 되고 친구들을 때려 죽이고 막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외부 치료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에다 계속 쏴야죠. 말 못하게 머리통하고. 그런데 그 이제 손정민이 A군들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자살 방지원들이죠. 친구기도 같은 학교의 친구기도 하지만 자살 방지원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서로 이제 펜타닐을 골든건을 쏴주니까 손정민이 나는 싫다. 그 영상에 녹화가 돼 있죠. 나는 그거 싫다. 그러니까 에이 너도 해. 그러니까 싫다. 그러다가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상대가 쏘면은 그때는 쏠 수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핸드폰 여기다가 뭐 요 핸드폰 고리라든가 가방이라든가
그 우산이라든가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설치한 거를 나눠줬었어요 전부. 그 자살방지원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골든건 사건으로 해서 A군이 이제 A군하고 친구들이 정민이한테 쏜 거예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정민이가 이제 이거는 내가 화학무기 테러를 당한 거 아니니까 그 의료인이니까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과해라. 그래서 영상에 그 정민이 영상에 그걸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골든건은 봐줘야지. 왜?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전국민에게 학생들이고 전국민에게 나눠줘가지고 치료제라고. 마약이고 화학무기를 왜 쏘냐 나한테 이러니까 그 A군 친구들이 손정민 친구들이 에이 골든건은 봐줘야지. 그냥 단순한 화학무기 마약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허가가 되지 않은 화학무기 마약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나눠준 허가된 화학무기지 않느냐 마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골든건은 봐줘야지 정민아. 그런 영상이 찍혔던 거고 아이들이 막 술 이빨 챈 것처럼 해롱해롱 됐던 게 마약에 취했던 거예요. 술하고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술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게 더 증상이 마약 증상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술을 먹고 같이 마약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술 이상의 막 반응을 보이잖아요. 막 정신 막 해롱해롱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마약 때문에 그래요. 펜타닐 합성 마약. 강력한 정신건복지센터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외부 치료기죠. 또 의료인들이 말한 손정민이 말한 골든건이고. 그러한 영상이 골든건에 대해서도 나오지 마약에 대해서도 나오지. 그러한 영상이 A군이 정민이한테 쏜 거에 대해서 정민이가 그거를 사과해라. 그래서 A군이 나중에 무릎을 꿇죠. 정민이한테. 그걸 영상을 찍었죠. 손정민 핸드폰으로. 그렇게 영상을 찍고 이것을 한 번만 너네가 더 그러면은 너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사회에 알리겠다. 정민이가 그랬던 거예요. 네? 신고를 하든가 사회에 알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료인들은 손정민을 그래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죽인 거예요. 네? 왜 그랬느냐? 의료인들은요, 공무원들, 의료인들, 교사들, 군인들은 국가가 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비밀로 한다.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어기시 처벌받는다. 네? 그 처벌이 뭐냐? 직결 처형까지 가능한 거예요. 왜? 지금 계엄령이라. 경비 계엄령.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전시에 준하는 경비 계엄령이기 때문에 직결 처형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정신건복지센터 의료인들이고 의료인들이죠. 그 후배인 대학생 의료인을 거기서 직결 처형한다 치고 자살 방지원들을 동원해서 화학무기 쏴가지고 쓰러뜨려 죽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손정민 영상을 보시면요, 거기 CCTV에 찍힌 영상들이 많죠. 거기 보면 이 지금 제 카메라에 찍혔던 제 방에서도 많이 찍히죠. 그 피해자들 전부 이 알갱이들이 날아다니죠. 손정민 죽던 날 그날 CCTV 영상을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요, 알갱이들이 막 날아다녀. 자살방지원들 세팅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 불러놓고 약 쏴가지고 A군이 나오라고 그래서 정민이가 나왔을 때 A군이 이렇게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에서요 손정민 목에다가 화학무기를 싹 쏴요. 펜타닐을. 네? 분무를 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유튜브에 그 캡처해가지고 올렸었어요. 여기다가 향수 미스트 확 뿌리는 것처럼 싹 뿌려요. 목에다가 쫙. 그래서 A군 손정민 사건 보면은 라텍스 장갑이 나오죠. 뉴스에도. A군이
정신건 복지센터가 시켜가지고 정민이를 치료라고 해서 목에다가 뿌렸는데 직접 그건 죽이려고 뿌린 거죠. 정신건 복지센터에서는. 근데 A군은 그 정민이 친구는 치료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정민이가 우울증이다,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치료라고 해서 뿌린 거예요. 자살방지원들이 다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량을 쏜 거죠. 대량을 이렇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쏘는 것처럼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갱이로 쫙 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목덜미에다가 갖다 확 뿌린 거예요. 그 라텍스 장갑이 왜 화제가 됐느냐? A군이 손에서 어떠한 물체로, 외부 치료기죠, 그걸로 목덜미에다, 손정민 목덜미 이 뒤통수에다 뿌린 거예요. 이건 뇌에다 직접 쏜 거예요. 뇌에다 흡수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빵무기로. 그럼 손으로 쏘는데, 그 쏘면은 이게 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쏘면은 불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쫙 되는 거거든요. 수초 만에 불산에 포함된 화학 약품, 화학 신경작용제가 불산의 역할이 세 번째 역할이 수초 만에 불산과, 불산 자체도 엄청난 화학무기예요. 태워 죽여요. 불산 폭발된, 우리 불산 뭐 어디서 폭발했다, 공장이 폭발했다, 이런 기사 보십시오. 그 주위에 산이고 뭐고 사람이고 다 타 죽어요. 잿더미가 돼요. 그게 뭐 불산이라는 화학무기예요. 그 외부 치료가 그 불산 베이스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독약으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를. 그 불산도 부족해서 거기다 청산가리, 사린가스, 펜타닐 섞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 A군이 라텍스 장갑을 왜 꺼냈느냐? 그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다 보면은 불산이 섞여 있으니까는 그게 자신 손에 닿으면은 자신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 펜타닐이 흡수가 자신한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텍스 장갑을 낀 거예요. 이 불산의 특징이 라텍스나 이런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 보고에서만 차단이 돼요. 100% 차단되는 건 아닌데, 좀 특수한 상황에서 100% 차단이 되는데, 라텍스나 뭐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등산복에 코팅돼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화학무기, 이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우리 등산복 같은데 무슨 코팅돼 있다고 그러죠? 등산복에는 방수도 하고 뭐 이런 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팅을 시킨단 말이죠. 그 코팅제도 불산을 좀 막아줘요. 차단을 시켜요. 어찌됐든 A군이 라텍스 장갑을 낀 이유는 자신이 손정민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치사량을 치료라고 쏘라고 해서, 목덜미에다 쏘라고 해서 쏘는 와중에 자신이 데미지를 안 입기 위해서 라텍스 장갑을 낀 것이고, 라텍스 장갑을 낀 것조차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알려준 거죠. 너는 너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껴라, 이랬죠.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A군 지금 화학무기로. 저와 지금 수많은 국민들,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해놓고 전 국민이 맞고 있어요. 잘 인지를, 이 피해자들 보면 비인지 기간이 있고 인지 기간이 있잖아요. 수많은 국민들이 거의 비인지 기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볼 때 반 정도는, 뭐 반이 조금 못 되나 반 정도는 인지를 하고, 그 이상은 비인지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전 국민이 테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무기로. 그랬는데 A군 친구들을 시켜서 손정민에게 치료라고 해서 시켜서 했는데 결국에는 정민이가 죽었죠. 그러니까는 A군이 그 다음날, 그 며칠 후에, 다음날이 아니죠, 며칠 후에 술을 이빠이 먹고 그 송정민이 만나서 죽인 장소에 거길 찾아갔죠. 낮에 술 먹은 상태로. 그래서 그 뉴스 보면은, 유튜브 같은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A군이 거기 공원에서 막 대굴대굴 굴면서 엉엉 울죠. 막 통곡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A군 부모가 오죠. 와가지고 일어나라. 저기 CCTV 있다. 다 찍히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그 CCTV에 보면은 A군 부모들이 쓰레기통부터 막 쓰레기통 그다음에 그 가로수 있는 데를 다 뒤져요. 뭔가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게 외부 치료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화학무기. 작게는 손톱만큼 손톱만 해요. 작게는. 네? 핸드폰, 우산 이런 데서 설치할 수 있는 화학무기 도깨스 통, 가스통이죠. 작게는 손톱만 하고요. 크게는 가스통만 하고.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거를 여기저기 막 이제 A군 손정민 친구들이 정민이를 불렀을 때 그 주위에다가 막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막 쓰레기통, 막 가로수, 막 풀숲에다가 막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 이빨 쏜 거예요. 정민이 나왔을 때 목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A군 만나서 왔어 그러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정민이 목에다 쫙 뿌리니까 정민이가 A군 팔을 탁 뿌리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 목에다 쐈구나. 이걸 알고서 A군이 반갑다고 목에 딱 어깨동무를 하면서 약을 쫙 뿌리니까 이 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로 확 갖다 뿌리니까 그 영상에 그렇게 찍혀 있어요. 정민이가 팔을 확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더 댄스가 일어난 거죠. 살인 댄스. 네? 자살 방지원들이며 막 정민이 친구들 자살 방지원들이 막 쫓아가고 사방에서 차고 자전거고 오토바이고 막 지나가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치료기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며 막 길가에서 있는 외부 치료기에서 사방에서 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민이가 몇백 메다 가지 못해서 바로 쓰러졌죠. 그 자리에서. 네? 몇 분 만에 죽인 거예요. 근데 숨통은 끊지 않았어요. 왜? 자연사한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사나 자연사한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A군의 친구들을 시켜서 물속에 담근 거예요. 네? 숨을 쉬게 만들어 놓고 물속에 담근 거예요. 정민이가 물속에서 발견됐죠. 왜 그러냐면 길바닥에서 죽이면 이상하잖아요. 나오자마자 술 한잔 먹자고 해서 나오자마자 어깨동무해가지고 달리다가 죽었는데 그럼 술도 안 먹었지 정민이가. 술 먹고 뭐 해서 죽은 것도 아니지. 뭐 표현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멀쩡한 애가 A군하고 친구들이 불러서 나갔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죽었다? 이거 그러면 사건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서 질식사했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질식사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숨은 쉴 정도로 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로 이렇게 딱 쏴놓고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정민이를 물속에 담근 거예요. 그러면은 기절은 했지만 기절은 했지만 물속에 담기니까 숨은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국과수에서 검시를 하니까 물이 폐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건 국과수에서 뭐라고 판정을 하느냐? 질식사로 판정을 해요. 물에서 폐에서 물이 나왔다. 그럼 질식사로 판정을 하거든요. 정황을 따지진 않아요. 국과수에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만 보고 현상만 보고 국과수는 딱 판단을 해요. 그건 질식사다.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데 이건 비상사태로 행정부하고 행정부인 경찰이 모두 감추고 있죠. 이 사건은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이 암살당한 사건을 전부 감추고 있고, 사법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검수 완박을 시켜버렸죠. 입법부 행정부에서. 네? 검수 완박을 시킨 이유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나누어져 있는데, 예? 이 지금 일은 이 비상사태 이 코로나 방역 화학무기 테러 인간 살처분은, 예? 행정부 입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하고 입법부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예? 행정부 정부기관들이, 예? 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정부기관이죠. 그런데 사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돼 있어요. 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란다고 사법부가 하지 않아요.
행정부가 하라는 대로 사법부는 하지 않고요. 입법부가 하라는 대로 사법부는 하지 않아요. 예?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당정청 협의회 코로나 비상대책협의회에서 국민들 몰래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여야당 국회의원들, 정부기관, 행정부죠, 청와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및 청와대 이 셋이서 당정청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국민들 몰래 이 비밀방해 인간 살처분을 시작했는데 사법부는 개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찬성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이들은 따로 분리가 돼 있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상권 분립. 민주주의는 반드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왜?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잘못을 했을 때 사법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또 사법부가 잘못을 했을 때 입법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상권 분립을 한 거예요. 또 지금 현재와 같은 국가적 만행, 국민들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의뢰인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살처분할 때, 이러한 국가적 테러 만행을 할 때 사법부가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시킨 거예요.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안 됐다면 그건 공산주의나 나치예요. 비밀로 하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까지 파괴시키는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공산당이나 나치당을 말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 안 된 채 국가가 하라는 대로 비밀로 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전체가 따라서 하는 거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소를 죽이죠. 국가가 한 일을 감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이 사건을 얼굴에다 계속 써요. 사법부에서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요. 세월호 아이들 300명을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저희 정반시 시민단체 정신건복지법 테러방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에 그 정관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에다가 등록을 한 상태예요. 이 내용 전체를. 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서 비상사 대책을 협의하자,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야 된다. 왜? 전 세계에 코로나가 번지는 거 막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이게 비상사태인데 감시 통제 제재는 핸드폰으로 원격 의료법으로 감시하고요. 통제, 비밀로 해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린치도 가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고요. 정민이처럼.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비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옛날 나치가 독일이 방역을 했었어요. 아래한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아래한 민족만 빼고. 그래서 그것이 방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수용소가 게토라고 부르죠. 독일어로. 그들 말로. 게토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 치면 나와요. 그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역사를 배웠어요.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독일 의사들이 발표하는 걸 독일인들한테 발표하는 영상을 저는 직접 봤어요. 책상 위에다가요 해골 2개를 갖다 놓고 아리안 민족 해골하고 유대인 민족 그 해골을 갖다 놓고 요 간격을 자지를 하면서 요 간격이 아리안 민족은 똑같다. 이마 간격, 코 간격, 입하고 턱 간격의 3등분이 똑같다. 응? 그 이유는 유전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머리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잘생겼다.
근데 나머지 민족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돼. 그래서 게토에다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유럽 국가는 다민족 국가라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는데 모든 민족을 다 죽였어요. 저 아리안 민족만 빼고, 독일 민족만 빼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 민족이 가장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살처분을 한 건데 그 영상을 저는 운이 좋게 직접 봤어요. 선생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고. 네? 네? 그들이 그 독일이 말한 아리안 민족은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독일 민족에게 그 나치의 친위대들이 비밀로 해라 하면서 나치즘, 집단 괴롭힘, 지금 심리 치료죠. 그리고 결국에는 외부 치료. 지금 외부 치료로 이 바뀐 화학 무기도 전부 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이 말인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현대에는 그것이 뭘로 바뀌었냐? 양성자, 무증상자로 바뀐 거예요. 양성자는 코로나 확진자죠. 그건 이미 전염병 자고, 예? 확진자고요.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은 무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WHO에서 발표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수면장애, 만성질환, 희귀병,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수명이 단축된다. 그래서 양성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긴급대응팀, 예? 자살 방지원을 구성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비밀 방역을 해야 된다. 인간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뉴스가 있어요. 그 정확히 그 뉴스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서, 예? 코로나 무증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 막을 수 없다.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 하나도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게토 전염병 관리고요. 독일에서 한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고, 역사로도 다 배웠고,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그래도 그것이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게토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렇게 지금, 예? 나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마녀 사냥 독살로 죽였어요. 예? 마녀 사냥 독살로 전염병자들을, 예?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예? 그 다음에 근대에는 731 부대, 예? 나치들이, 731 부대도 방역급수부대예요. 본 명칭이, 일본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방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대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의료인들, 군인들이 같이 했던 거죠. 일본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해가지고, 침략을 하면은 환경이, 전쟁을 하면 환경이 더러워지고 또 풍토병이라고 전염병이 옮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학살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 옮을까봐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의 방식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특히 중세시대 때부터 유럽은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13세기 때 영국하고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동아시아에는 총이 없었잖아요. 조총이. 그게 영국의 총이에요. 그것을 전부 받은 거예요. 응? 여기 식민지화라고. 영국이 중동, 아프리카, 서아시아는, 서남아시아는 전부 식민지화 시켰어요. 전 세계 국가를.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는 멀어서 못 와요. 오다가 다 죽었어요. 군대를 막 배로 수십 척씩 보냈었어요. 근데 오다가 다 죽은 거야, 멀어서. 문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런 거 같아요. 내려오시면 되겠네. 네? 멀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을 교두부로 삼아서
응? 식민지화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모두 빼앗아간 보물이 영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응? 영국 왕실에. 응? 전 세계 보물들이 영국 왕실에 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빼앗은 보물들이. 영국 여왕의 왕관하고 지팡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거기다 가 있잖아. 그게 영국에서 캔 게 아니에요. 다 아프리카에서 캔 다이아몬드예요.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하고 지하전이 있죠. 영국에서 다 뺏어갔죠. 식민지화에서 사람들까지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까지 다 시키고, 지하자원이고 이 농수산물이고 다 착취해갔죠. 예? 중동 석유 다 뺏어갔죠. 석유는 그나마 근대에서 그 활용성이 대두가 됐는데, 그래도 영국하고 유럽하고 미국이 다 뺏어간 거예요. 중동의 석유로. 응?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그것이 알려지고 이 매체가 발달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또 시민들의 의식이 상승하면서 알게 되니까는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뺏어간 거예요, 식민지화에서. 그 식민지화 할 때 그들이 말한 게 뭐였느냐?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일본 놈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식민지화 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우리나라 역사서와 고증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명랑에도 고증이 돼 있어요. 예? 일본군들이 배로 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육지에 내려올 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기사들이 갖고 다녔던 십자가를 갖고 내려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응?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군 전쟁 식민지 전쟁에 썼던 십자가를 갖고 와요. 네? 그것을 역사 모든 것을 반증해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반증해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응? 그렇게 해서 마녀사냥, 독살, 화학무기 테러, 나치즘, 731 부대. 731 부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특히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화학무기를 만들고요. 그 실험이 뭐였느냐? 이 화학무기를 만들고 이 화학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이 비밀방역,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유럽의 전염병으로부터 그 나치 일어났던 1900년대는요 그때는 때마침 유럽 독감 있죠, 그거하고 패스트로 유럽인들 절반 이상이 죽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걸 수천 년간 겪어왔으니 전염병만 터지면은 무조건 서로 죽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마녀사냥, 독살. 마을에 내가 역사책을 다 본 거예요. 마을에 독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인들, 그때 딱히 의료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독을 만들어서 썼었죠. 팔았었어요. 그때 독은 자연에서 채취한 독이죠. 식물이나 동물에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채취하는 독은 신경작용제예요. 독이라는 거는요 신경계 증상으로 끝내는 죽이는 걸 독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독약을, 신경작용제를 자연에서 얻으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치하고 731이 우리 국민들을 잡아다가 연구를 하면서 이 독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살인캐스, 펜타닐. 과거에 그때 시절에 펜타닐은 LSD라고 불렀어요.
예? 합성마약, 예? LSD, 예? 유럽에서 만들어진 화학무기예요. 예? 마약이면서 1900년대 초에, 예? 1800년도 후반인가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신경적용제는 다 나치하고 731, 예? 유럽에서 만들고, 일본이 그 짓을 한 이유는 식민지화를 대물림해서 영국과 수교를 맺고 일본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영국이나 유럽 국가가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를 식민지화 할 수 없으니까는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서 지원을 해가지고 조총부터 현대식 군대 기술부터 자원부터 모두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원이 엄청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 및 유럽이 수천 년간 선진국으로 군림해왔던 거, 전 세계인들을 식민지화해서 자원을 약탈하고 유린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만들어진 국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거 선진국이 대단해 이러는데, 이제 나이 먹고 그것을 역사를 아니까 아주 잔악한 역사죠. 그렇게 만들어진 화학무기를 미국이 전부 사들인 거죠. 판권까지. 2차 대전을 끝내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판권을 샀다는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거기서 만들었죠. 왜 거기서 만듭니까? 전국의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정신건강 의사회 의료인들에게 나치즘, 심리치료라고 교육을 하고 외부 치료, 화학무기로 교육을 시켜서 전염병 발생 시 전 세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점을 하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양성,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자 3,400만 명은 무증상 환자 그 외 3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치가 살점을 할 때 발표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비밀방해 모두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나치와 731을 용서해주는 대가로 화학무기를 돈을 주고, 일본에게는 미국 독일에게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게는 20만 달러를 주고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이고 그들을 그 방역부대 741 부대원들을 의료인들을 용서해주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연구를 했죠. 그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인데, 방역 프로젝트. 판권을 사고 돈을 주고 판권을 샀다는 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화학무기를 쏘게 했어요. 이걸 치료제라고. 이 화학무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은요, 화학제는요, 원가가 굉장히 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감기약을 하나 먹는다? 열 알에 보통 3,000원을 주고 사죠. 원가는요 몇십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화학약품에서 그냥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의료계 로비가 심하잖아요. 특히 제약회사와 의료인들하고 로비가 엄청나잖아요. 왜 이렇게 로비가 심하냐? 원가는 싼데 의료인들이 이거 사용만 해주면 제약회사들은 떼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약값의 몇십 프로까지 의료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써주는 대가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로비가 심한 게 제약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전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를 막으라고 소개했는데, 이 위험부담이 화학무기인데 위험부담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에게 그 위험부담을 안고 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미국이 이들에게 얼마나 그 대가를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이 삼천리 벌써 7년째 70-80%의 자살방지원들에게 외부 치료비라고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삼천리 궁수광산에 모두 때려붓고 있어요. 산 꼭대기 저기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도 쏴요. 예?
저기 동해바다 여러분들 배 타고 나가보세요. 거기서도 쏴요. 예? 지금 봄을 지나서 초여름이죠. 내가 지금까지 벌이나 나비를 하나도 못 봤어요. 벌이나 나비를. 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되면은요, 곤충들이 막 날아다녀야 돼요. 이런데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이런 불 켜진 데 있지를 못해요. 막 나비고 날파리고 벌이고 불나방이고 나방이고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이 독가스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독가스 때문에. 예? 예? 이 미스트 형태로 사방에서 쏘니까 국민들, 사람은 맞으면 고통을 느끼지만 이 곤충들은 재수 없어서 한 방만 맞으면은 즉사예요. 그래서 곤충들이 없고 벌들이 멸종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이 멸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식량 때문에 인류가 멸종한다고 배웠어요. 인류가 멸종한다라고 배웠어요. 식량이 뭐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이런 짓을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이 짓을 사회에다 정신건복센터가 공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코로나를 막았습니까? 양성 무증상 환자를 전부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들이 만든 건 아니죠. 어?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엄청난 만행을 멈춰야 되는데, 예? 방역에 대한 분기점이 넘었어요. 방역이라는 건 분기점이 있어요. 예?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들이 학술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멈추질 않아요. 다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다 죽이고 빼앗겠다고. 왜? 이거 의료법으로 보험공단에서 치료를 하고 전부 정신건복지센터가 의료인들하고 치료로 해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해서 서비스 의료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돈 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미국에서 전부 로비 받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기다가 국민들 저기 자살 죽일 때 테러범으로 규정해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보험 들여놓고 이은혜 사건 보험 들여놓고 죽이죠. 예? 구하라처럼 F코드 우주코드 매겨놓고 죽이고 금고 털어가죠. 자살 방지원 시켜서 수사 설치 안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왜 수사가 안 되는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져 있고 사법부에서 사법부 검수한박을 시킨 거예요. 이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당정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사법부를 추미애 장관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바로 검수완박에 들어갔죠. 검수완박을 시킨 이유가 그래서예요.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사법부가. 그래놓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 5년간 6만여 건을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서 행정부가 가져간 거죠. 사법부가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가져가서 6만여 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예? 수사 안 하려고 입법부로 가져간 거예요. 행정부로 가져간 거예요. 경찰권으로. 예? 행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려고. 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짜고서 국민들을 자살시키고 사고사를 위해서 죽이고 있는 사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 공론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걸 발표한 거예요. 수사를 안 하게 6만여 건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이러한 만행을 그 방역의 분기점이 너무 좀 오래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건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이득과 자 보십시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복지센터장에 협조하고 비밀로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의 왕이나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권력이에요. 좀 보십시오. 대통령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시민들이 대통령이 시킨다라고 무조건 합니까? 비밀로 하고? 이거는 엄청난 권한입니다. 무소불위에. 예? 뭐 어느 정도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옛날 진시황이 가졌던 권력이에요. 이러한 권력은 없어요. 역사상.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정신건복지센터가 갖고 있으니
예? 비상사태를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고 있으니 국민들을 죽여서 빼앗고 국가 세금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죽이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강탈하고, 예? 미국에 화학무기를 팔아주고 국민들 죽이는데 써주고 그 프리미엄을 받고, 이 엄청난 이득에 끝을 모르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인면수심 멍청이들이고, 지들도 지금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다 된 상태예요.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들도 죽어요. 이거 대통령도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죽는데 예? 연예인들이고 뭐고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자신들도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자신들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과 학술에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데도 멈추질 않아요. 왜? 죽을 때 죽더라도 이만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때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죽여서 이것이 모두 잘못된 걸 알고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에 발표를 했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자살과 범죄를 막 어떻게 막습니까?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죽이는데 국민들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 응? 자신들이 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를 막겠다.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아요. 방역의 분기점이라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넘은 지 오래예요. 더 이상 하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의료인들도 마찬가지. 의료인들도 그렇지만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방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술이라는 게. 전 세계인들이 감염됐는데 다 죽여야 된다? 이건 대를 위해 서로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멍청한 짓을 권력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금수마트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면수심. 예? 사람인데도 짐승의 탈을 쓰고 있다. 아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예? 의료인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켜서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나치즘으로 심리치료라고 죽이고 그걸로 부와 권력을 쌓고, 방역의 분기점이 넘은 지 오래고 모두가 위험한 상태인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는 인재로 방역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일을 수년간 알리고 있는데 제가 벌써 4,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